원래 오늘 영상은 전기차 충전소 3부 영상을 올리려고 했었는데요. 지난주에 미국 빅테크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 결과를 보고 더 매수할 종목이 있는지 아니면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할 종목이 있는지 점검해 보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고성장주들은 높은 성장률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성장주들은 특히 실적 발표일 때 이 실적 성장률에 대한 변수가 없는지 점검해 보는 게 좋겠죠. 예전에 미주부에서 잠깐 등장했었던 이 기업이 있었는데요. 온트랙이라는 기업이었었는데 얘도 고점이었을 때 주가가 90불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이 큰 고객을 잃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면서 20불대까지 하락했었는데요. 저는 그냥 재미로 조금 사봤었는데 한 이쯤에서 사서 이쯤에서 팔았던 것 같네요. 아무튼 주가가 반에 반토막이 나서 아직까지도 계속 힘없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성장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실적 시즌 때 꼭 실적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미주부 주주님의 시간을 절약해드리기 위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정리해 놨는데요. 일단 빨간 박스를 친 기업들의 실적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EPS는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더 좋은 0.93달러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매출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다소 부진한 100억 3,900만 달러였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3일 동안은 주가가 거의 10% 정도 빠졌는데요. EPS 흑자를 낸 이유도 탄소 배출권 판매와 비트코인 판매가 주요했다는 것 때문에 시장의 비난을 받으면서 주가도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띄워놓고 먹튀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회사는 팔았지만 나는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어떤 기업이건 간에 그 기업의 메인 비즈니스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자동차를 파는 회사는 자동차 판 돈으로 먹고 살아야 하고,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판 돈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 탄소 배출권도 그냥 보너스 개념인 거지, 이게 언제까지나 이런 수익에 기댈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일론 형님은 자꾸 트위터에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우리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AMD입니다. AMD는 EPS와 매출 실적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요. 이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에서도 올해 AMD가 인텔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올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하는데요. AMD는 뜨는 해, 인텔은 지는 해 라고 하고 있죠. 제 개인적으로도 AMD는 앞으로 보유 비중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EPS와 매출 실적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8년 이후에 최대 분기 매출 증가율을 보여줬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PC 판매량 증가 덕을 봤다고 하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애저의 예상 성장률이 원래는 46%였는데 실제로는 5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는데 이날 주가는 2.8% 정도 하락했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 시장에서는 이 정도 실적으로는 눈에 차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구글인데요. 구글도 EPS와 매출 모두 시장 예상을 넘어서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구글의 EPS는 26.29달러로 시장의 예상인 15.66달러를 크게 상회했는데요. 특히 유튜브 이용자 수가 2019년에 73% 대비 올해는 81%로 증가하면서 유튜브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도 이렇게 꾸준히 우상해 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은 엔페이스인데요. 미주부에서는 솔라엣지 영상에서 등장했었던 태양광 기업이죠. 엔페이스도 EPS와 매출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이틀 동안은 주가가 15%나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는데도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는지 한번 보면요, 2분기 가이던스가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반도체 부족으로 2분기 출하량이 제한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이래서 반도체 주식을 더 사야 하는 거죠. 지금 없어서 못 판다고 하니까요. 참고로 저는 태양광 관련 기업들은 ETF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쇼피파이인데요. 쇼피파이도 EPS와 매출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EPS가 2.01달러로 컨센서스인 0.74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또 반응을 했는데요. 실적 발표를 했던 2월 28일에 주가가 무려 11.4% 상승했습니다.
애플도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도 시장의 예상보다는 좋은 실적을 냈는데요.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은 작년 8월부터 좀 재미없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에는 반도체 부족으로 애플 실적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당장 2분기 매출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하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시장을 상회하는 실적을 냈네요. 실적 발표 후에 이틀 동안 주가가 8% 넘게 상승했죠. 페이스북의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는 48% 급등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팬데믹으로 비대면 경제가 이어지면서 광고 단가도 30% 올라갔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퀄컴도 좋은 실적으로 1분기를 마감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냈습니다. 퀄컴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다음날 주가가 4.5% 정도 상승했는데요. 이 기사를 잠깐 보면요. 분기 매출 52%가 폭등했다. 애플 대체주로 주목받는다 라고 하는데요. 퀄컴의 실적을 이끄는 주력 부분 중 하나가 특허 라이센스 사업 부분인데요. 이 사업 부분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51%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특히 로열티 매출이 이쪽 매출이죠. 자, 퀄컴의 기술력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 같은 매출과는 질적으로 다른 매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텔레닥인데요. 먼저 매출은 시장의 예상보다는 더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EPS는 마이너스 1.31달러로 컨센서스인 마이너스 0.54달러보다는 적자폭이 더 컸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이틀 동안 주가도 10% 이상 빠졌고요. 그래서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요. 우선 텔레닥의 유료 회원이 2021년 1분기에 5,150만 명으로 전분기에 5,180만 명보다 감소했다고 합니다. 총 방문 횟수는 전분기보다는 8% 증가했지만요. 회사가 성장하려면 당연히 유료 회원의 숫자가 늘어야겠죠. 그리고 시장의 예상보다 순손실이 컸던 이유는 주식 기반 보상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리본고와 인터첼스와의 인수합병 이후에 무형자산 등의 감가상각도 반영됐다고 하고요. 텔레닥도 대표적인 고성장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 성장성에 대한 차질이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기사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쇼피파이나 텔레닥 등 성장주 5개 종목이 28%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쇼피파이나 텔레닥을 포함해서 코인베이스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요. 앞으로 12개월 동안 40% 정도 상승한 250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는데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직접 해봐야겠죠. 아마존도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특히 EPS가 컨센서스를 훨씬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EPS 컨센서스는 9.54달러였는데 실제로는 15.79달러가 나왔네요. 최근 2달간 주가도 다시 꾸준히 상승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 분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니오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먼저 매출은 시장의 예상인 6.84 빌리언 달러를 뛰어넘는 7.98 빌리언 달러가 나왔는데요. EPS는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안 좋은 마이너스 3.1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니오도 역시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실적 발표를 한 날에도 주가가 5% 이상 하락했습니다. 자, 이 기사를 잠깐 보면요. 1분기 매출은 지난 분기 대비 6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진율도 21.2%를 기록해서 처음으로 20%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진율은 그로스 프로핏, 매출 이익률을 말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왜 적자폭이 커졌는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사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된 거다라고 하네요. 이것만 아니었다면 전년 동기 대비 78.6% 줄어들었을 거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매출 성장률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니오도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4월에는 공장이 5일 동안 가동 중단도 되었었다고 하고요. 앞으로의 매출 성장에 이 반도체 공급 문제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위터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트위터는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15% 이상 급락했습니다. EPS나 매출 모두 컨센서스보다는 잘 나오긴 했는데 왜 주가가 하락했을까요? 이 기사를 한번 보면요. 트위터 2분기 실적 우려로 주가가 폭락했다고 하는데요. 1분기 사용자 증가율이나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웠다는 거죠. 트위터의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엘스루 해리스도 보겠습니다. 엘스루 해리스는 미주부에서 다뤘었던 기업이었죠. 저는 이때쯤 주식을 샀던 것 같은데요. 무난하게 주가가 우상향해주고 있습니다. 자, 실적도 보면요. EPS와 매출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4월 마지막 주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을 알아봤는데요. 여기 표시한 기업들 중에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AMD와 퀄컴의 비중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 빨간 박스로 표기한 종목들은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저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보유하고 있었다면 제 포트폴리오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했을 것 같습니다. 종목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니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